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3월 31일 월요일 실시간 오전 10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이 끝이 나면 이제 4월이 시작이 됩니다. 자, 평상시면 그냥 4월이 시작되니까 좋구나 할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4월 달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정을 하고 있는 관세가 실효될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해당 내용 때문에 증시의 움직임이 민감한 국면에서 결국은 큰 이슈를 맞이해야 될 현 시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볼지 같이 한번 말씀 나누시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69% 715포인트가 하락을 한 41,58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데 급락한 이후에 급반등 그리고 역N자로 죽는 모습을 제가 가장 두려워했었거든요. 가장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 동작이 나왔을 때 시장의 투자 심리가 너무 깨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한 방에 715포인트 1.6% 1.7%를 밀어내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인 나스닥도 2.7% 조정을 받으면서 481포인트, 현재 직전 저점을 훼손한 상태가 되어졌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되면서 나스닥은 완벽한 역N자로 죽어버렸고 다우지수와 S&P 같은 경우는 좀 꺾인 상태에서 조정이 됐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좀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일단 PC 지표가 나왔을 때 당시는 좀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2시 15분 요 구간대 조정을 받았는데 PC가 나왔을 직후까지는 아주 큰 데미지를 받았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조정의 관점이 좀 있던 상태였는데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거에 비해서 PC 쪽에서 예상보다 소폭 높은 수치의 데이터를 좀 발표해놨습니다. 거기에 연타석으로 개장을 하면서 나왔던 미시간대 소비자 지표가 일단 32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즉 실질적으로 물가에 대한 인플레 우려가 다시 시장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개장 전까지만 해도 상승 시도를 했던 시장들이었는데 개장을 하면서 완전히 무너졌고 장 마감 직전까지 머리를 들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전에는 EU 쪽에서 무역 협상에 대한 협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었었고 캐나다 쪽이랑 대화는 조금 온도차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쪽은 같이 보복 관세를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상호간에 좀 충돌적인 이슈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돌적인 이슈가 있던 상태에서 종목까지 무너지니 시장이 머리를 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락의 본질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현물인데 현물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물들이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지금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제가 종목을 같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급락한 이후에 N자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정도도 저점 거의 깨진 상태고요. 애플도 급락, 조정, 반등, 다시 N자형 조정 상태로 넘어가고 있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메타는 깨졌고, 구글도 깨졌고, 1111이 깨지려고 하고 있고, TSMC 깨졌고, 테슬라 깨지기 직전이고, 브로드컴도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군들이 제가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역N자형 조정, 그래서 저점을 깨버리는 이 과정이 사실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나쁘다고 보긴 봐야죠. 왜냐하면 현물들이 저렇게 힘없이 빠져버렸으니까. 빠져버렸기 때문에 분위기 나쁘다고 봐야겠지만 거래량이 그만큼 더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매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매가 됐으면 거래량들이 잔뜩 올라와서 이 종목을 잡아먹을 듯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량이 좀 덜 올라왔고 TSMC도 그렇고 구글 거래량이 좀 올라왔고 메타도 좀 올라왔지만 크지 않고 아마존, 엔비디아 다 전반적으로
거래량의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죠. 다음에 여기서 좀 바닥을 기다가 행보를 하다가 우상향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죠. 자,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급락을 했을 때는 흔히 말해서 투매가 있었겠죠. 투매를 받았고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반등했다는 얘기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파동이 꺾여서 N자형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저점 테스트를 하는 상태인데 이 구간에서 뭐가 생깁니까? 거래량이 다시 거래량이 만약에 대량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아, 이거 저점 깨지겠구나 하고 나타나는 투매 증상이라 볼 수 있어요. 투매. 근데 여기서 거래량의 빈도가 높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이 하락의 빈도를 끌고 왔던 상태에서 반등, 매수를 치고 갔던 물량 중에 일부가 나가긴 나갔지만 그 이 뒤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추가 매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반등 탄력을 연결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힘없이 무너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잘 보시면 답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아침에 시가 개파락 나왔어요. 나온 뒤에 갑자기 시장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크지 않았죠. 그러다가 쭉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을 받쳐서 올려놓으니까 주가가 빠르게 회복해서 원점. 근데 원점에 들어왔는데 뒤에서 거래량이 따라붙지 않고 있고 거래량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슈팅을 못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공격적인 트레이딩 거래량이 지금 없는 상태. 즉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좀 맥없이 시장이 무너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붕괴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이 분수령이고 어차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4월 2일 날 마감이 다 돼야지 이 결국 결론을 확인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그 전에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그냥 불협화음이죠. 이러한 불협화음. 오늘 아침에 시장이 좀 밀린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날 밀려서 밀리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간 MB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좀 있었냐면 푸틴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냐? 이 푸틴이 말을 하기에 젤렌스키를 배제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는 푸틴한테 젤렌스키한테 야 니네 합상해라고 했는데 이게 웬걸 푸틴이 여전히 월권적인 입장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열이 받쳤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니네 그렇게 할 거면 러시아에서 석유를 구입하면 미국에 사업을 못하게 할 거고 여기에 관세를 때릴게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들은 조금 완화가 됐던 상태, 좀 부들부들해졌던 상태였는데, 아니, 웬걸, 갑자기 여기서 말을 바꿔버리니까 시장에서 열을 받아버린 거죠. 열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언급했지만, 사실 푸틴도 한 손가락 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나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일자리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가 당선되면 하루만 끝낼 것 같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불협화음이 나왔는데 다른 내용들은 사실 뭐 캐나다 얘기나 멕시코 얘기나 EU 얘기나 중국 얘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있었던 얘기라 시장이 뭐 그냥 그래라 했던 내용인데 이 푸틴과 트럼프의 내용은 사실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민감도가 높은 거죠. 민감도가 높으니까 지금 반응들을 하고 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을 했다가 재차 반락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주가가 지금 흔히 말해서 죽을 쓰고 있지만
예를 보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 있었던 모든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그냥 단기적인 코멘트로는 주가에 영향력을 주긴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 이벤트는 그냥 단순하게 스킵하는 경향들이 좀 강했죠.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도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썰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치고받는 상황이 발생됐지만 결국은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는 뷰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좀 쥐어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 쪽 장세들, 뭐 우리나라 장도 지금 뭐 2.5% 정도 코스피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출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뭐 코스닥도 급락한 이후에 반등 시도 재차 조정하고 있는데, 좀 불확실성에 노출되면서 방향성을 쉽게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 얘기는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아주 높지 않을 것으로 시장에서 먼저 평가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비슷한 관점이고, 관건은 EU와 캐나다인 것 같아요. 멕시코는 어느 정도 꼬리를 내렸고요. 멕시코는 어느 정도 꼬랑지를 내렸고, EU와 멕시코 쪽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될 것 같고,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했던 것이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때려버렸을 때 실제로 때릴지, 지금까지는 흔히 말해서 립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관세를 때릴지 여부에 아마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질 것 같은데, 이런 재료들은 소진되면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바쁘네요. 월말입니다. 월요일에다가 월말, 그 다음에 4월달 이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의 민감도가 높은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무리하지 않고 잘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답을 찾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체험 문의 있으시면 하단 링크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관련돼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한 송 대표였습니다.